토대로 만든 노래였는데 얼떨결에 이제 회사 내 모니터링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바람에 타이틀이 되어 버려서 작사를 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참에 그럼 작사를 또 해볼까 해서 네. 이제 수록곡 세 번째 트랙에 있는 노래도 한번 작사를 해봤고 그래서 처음으로 좀 그나마 좀 참여를 한 그런 앨범이지 않나 싶어서 좀 애정이 가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분위기로 보면 네. 그 첫 솔로 앨범은 뭔가 힐도 신고 의상도 네. 좀 특이했고 네. 어때요? 본인은 지금 이 앨범과 전의 앨범과 좀 네. 약간 좋아하는 쪽? 저는 뭐 둘 다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앨범은 워낙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뭐 재능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이 잘 아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해서 만든 앨범이었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시간도 꽤 걸렸고 또 이제 조건표 발라드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죠. 네, 좀 준비를 했던 앨범인데 또 겸사겸사 발라드라는 게 좀 장르가 어쨌거나 좀 시간의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연륜이라는 게 좀 생기잖아요. 본인의 경험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솔직한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담지 않았나. 왜냐면 전에 2AM 발라드 부를 때는 항상 경험이 없어서 늘 뭐 인터뷰 질문 들어오면 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런 이별을 해봤어요? 막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지금쯤 조건의 뭐 사랑 이야기건 뭐 아픈 이별 이야기건 지금쯤 들려줄 타이밍이 되질 않았나 싶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횡단보도. 네. 그 곡은 에스나 씨가 쓰지 않았나요? 네, 작곡은 에스나 누나가. 그죠. 네. 같이 이제 계속 누나네 회사 갔다가 또 에스나 씨도 저희 회사 왔다가 같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작업한 곡이었는데 네, 에스나 씨도 타이틀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되게 네,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곡씩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네. 음악을 조금씩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야, 횡단보도. 아, 근데 제가 이거 가사를 보니까 네. 겁이 나서 굉장히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목을 처음에 들으시고 횡단보도가 아니라 겁이 나서로 좀 아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겁이 많았나 봐요. 왜 겁이 나서라는 가사를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경험인데 보통 뭐 연애를 한다든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하고 행복할 날들만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이 좀 섬세하고 또 생각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생각이 몰라도 많아. 네, 그래서 과연 이 행복이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횡단보도로 비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곡으로 좀 풀어봤죠. 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호 씨가 또 뮤직비디오 출연도 했고. 맞아요. 친분이 있어요? 수호 씨랑? 제가 두 번째 뮤지컬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디오 씨하고 수호 씨랑 두 분이 같이 뮤지컬을 보러 왔었어요. 왜? 예. 그때 제가 이제 전에 디오 씨하고 친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뮤지컬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했더니 수호 씨랑 같이 수호가 같이 네, 갔구나.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되어서 뮤직비디오에도 이제 흔쾌히 수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강추위에 아주 떨면서 미안해서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제가 응원을 같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응원을 갔었어요. 응원을 하러 네, 가고. 네. 그래. 본인 건데 또 안 가면 또.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야. 아니, 또, 우리 이번 트랙이 있는데요. 네네. 이 노래는 괜찮아요. 라는 노래요. 네, 괜찮아요. 이 곡은 굉장히 팝스러운데 좀 제 감성을 어떻게든 잘 표현해 보려고 한 노래이긴 한데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트랙에 있는 노래가 라이브가 제일 어렵고 숨 쉴 틈이 너무 없고 그런 노래들이 듣기엔 네, 또 좋아. 듣기에는 너무 차분하고 좋은데 막상 부르는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예요. 숨도 쉴 타이밍도 없고 맞아.
근데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뭐 여러모로 굉장히 위안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트랙이지 않나 싶어요. 네. 아니 저도 그런 게 앨범 중에 1번 트랙 라이커 스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래가 되게 전 빼려고 했었어요. 너무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다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근데 않아요? 한 번은 불러야 되잖아요. 뭐 콘서트던 쇼케이스던 부르고 싶지 않은데. 불러야 돼서 이거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요. 아, 네. 괜찮아요. 제목도 너무 네. 위로되고 힐링송 같은 느낌. 네, 힐링송 딱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그쵸. 힘들더라고요, 이게. 자, 다음 3번 트랙 한번. 네. 이 노래는 좀 밝은 노래. 네, 이 노래는 플루터라는 노래고요. 예. 제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 이 노래는 제 이번 앨범 중에서 가장 밝은 곡, 러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2AM 때부터 늘 이별 노래, 그리고 뭐 구남친에 관한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 축가로 부르기에도 2AM 노래가 그렇게 막 적당한 곡이 없었어요. 너무 절절하니까. 예, 그렇다고 뭐 죽어도 못 보내나 그런 거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죽는다 안 돼 결혼식장에서. 예. 2AM 노래가 앨범 준비할 때도 저는 미디엄 템포건 댄스건 뭔가 밝은 건 하나 들어가야 된다 늘 의견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저는 좀 달달한 거 하나는 넣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가사를 좀 러블리하게 써서. 누구 곡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지그재그 노트 분들이라고요. 알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좋은 곡을 주셔서 제가 이제 작사를 하고, 네,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앨범에. 네네. 야, 그러면 또